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 봐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뉴스만 보고 그리고 해석해야 되는 거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한국은행이 0.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뭐 어찌됐든 충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상 첫 빅스텝이에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 빅스텝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당연히 환율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올리는 것도 맞지만 사실 지금 환율이 1315원을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1300원대를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구조를 잘 생각해보면 원자재를 사와서 부품 만들어가지고 완성품 만들어서 팔아내는 약간 중간 이런 도매상 같은 느낌처럼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완성품을 파는 대기업들은 수혜가 될 것이고, 환율이 올라간 게 반대로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 기업들은 힘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원자재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무작정 수출 기업인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건가라고 하면은 무작정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율이 너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환율로 오랫동안 유지가 돼버리게 되면은 산업이 좀 붕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은 또 그것대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환율이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미국이 올라가는 거에 맞닥뜨려 가지고 좀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금리가 자꾸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죠. 기름값 요즘 많이 무서웠잖아요. 정말 많이 올라가서 지금 차 타고 다니기가 불안하다라고 할 만한 정도였는데, 이제 배럴당 100달러를 하향 돌파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수요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기름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경기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차도 안 몰고 출근도 잘 안 하고 배송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름값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물가가 또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3%, 4%, 5%, 6%, 7%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름값만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식자재 가격도 분명히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물가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서, 아직까지는 요 내용 기름값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잡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까지 금리를 3%가 넘어갈 것이다, 4%가 넘어갈 것이다,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름값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내년쯤에는 물가를 안 올려도, 그러니까 그 금리를 안 올려도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돌아가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이면서 어쨌든 원자재가 떨어지는 게 지금 이제 수요 안정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정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경기 침체가 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오펙 내년 글로벌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이 약간 모난 공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저것 고민을 하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 좀 맞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선반영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직 아니다, 선반영 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증시는 선반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모든 둔화의 예상들은요 선반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고 주식을 사서 들고 있기 때문에 멈췄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덜덜 떨면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리게 되었다라는 건데, 팔지 않았으니 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적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것이
당장 뭐 오늘 경기 침체입니다 해서 이제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 소멸이라는 이야기로는 포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8,000명, 그러니까 또 4만 명대가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재유행이 너무 뚜렷하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진된 분들이 다시 또 걸리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서 또 집단 감염 이런 이야기들이 또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또 벗어 던졌잖아요. 밖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를 유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방심한 사이에 또다시 창궐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재유행을 한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또 봉쇄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의 봉쇄 정책은 버티면 되겠지였다면 이번에는 안 그래도 죽겠는데 또 봉쇄냐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을 뭐 이제 그만한다든지 폐업 신고를 한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엮인다면 수요 둔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소득도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내용들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잘 헤쳐나간다면은 뭐 제가 걱정한 거와는 다르게 위기가 안 오고 잘 이겨내고 뭐 선방할 수 있겠지만, 걱정한 바대로 간다면은 이거 좀 심각한 내용으로 번질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증시 하락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관론자는 돈을 못 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현진은 비관론자니까 돈을 못 벌 거야 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항상 비관적이지는 않고요. 비관적일 때만 비관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늘 말하는 거죠. 낙관론자는 돈을 잃는다 라고요. 그래서 돈을 잃는 게 싫은가, 돈을 못 버는 게 싫은가, 저는 한쪽을 선택하라면 저는 잃는 게 더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적이어야 될 때는 낙관적이고 싶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나는 돈을 안 벌지언정 지금은 잃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관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뚝심과 주관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판단 잘 하셔서 좋은 전략과 선택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